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9월 1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둘 다 상승을 했고요. 초반에 이제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다가 장후 후에 좀 반등을 하면서 둘 다 이제 좋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제 외국인이 또 코스피를 매수를 좀 했고요. 어제는 좀 많이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관망하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도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좀 지수를 끌어올린 것 같고요. 지금 장 분위기 자체가 전부 이제 좀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이제 아직까지도 좀 바로 진행이 되지 않겠다라는 이제 시장 평가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유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특히 이제 환율이 조금은 조정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 증시가 디커플링이 좀 극심화되는 그런 현상이 좀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환율이 이제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긴 했는데요. 분명히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적어도 이제 환율이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다시 한번 조정세에 진입했다라면 이 60일선 자체도 좀 아래로 돌파를 하면서 하락이 좀 크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더 주의 깊게 보도록 하고요. 우리나라 증시 계속해서 보면 일봉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도 조금 이제 상승이 계속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V자로 좀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돌파했고요. 어제 오늘은 이제 추가적인 더 상승이 나오면서 21선과 60일선의 그 갭을 메우기 위한 작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계속 떨어지면서 좀 조정이 계속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래량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다시 한번 증시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오랫동안 그 지지를 했던 저항을 받았거나 지지를 했던 그 라인에 대해서 다시 이제 회복을 했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1선의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이 깊고요. 그래서 이대로 분위기를 계속 탄다면 다시 한번 V자로 올라와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으면 전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도 좀 불안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확실하게 좀 생각을 하셔서 좀 위험하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시거나 분할 매도를 하는 그런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놓치는 그런 수익보다도 이제 내가 얻는 그런 손실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도 오늘 매수하면서 어제 이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만 언제든지 뭔가 북한 대북 이슈라든지 그런 좋지 않은 이슈가 나왔을 때 크게 매도를 할 수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 8월 달에 보면 계속 매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옵션 만기일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포지션 변동을 좀 이제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훨씬 강하고요. 완벽하게 V자로 반등해가지고 이미 이 저점을 다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수는 많이 회복이 되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되었지라는 그런 종목들도 많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때는 이제 종목 강세에 의해서 좀 올라온 경향도 있고요. 좀 장이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올라왔을 때 골고루 오르기보단 좀 특정 종목 위주로 많이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투자자를 보셔도 외국인 기관이 딱히 많이 매수하는 세력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환율 이어서 환율을 아까 확인을 했고요. 이제 지수 선물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겠습니다. 예, 지수 선물은 오늘 유럽 증시 다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도 좀 올라가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내일 이 여세를 모아서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미국 국채금리도 1.3%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시 한번 좋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며칠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보고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1,000원 올라서 21,900원 마무리를 했고요. 시간의 가격은 100원 하락해서 21,8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정초반부터 아주 급등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22,000원까지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좀 아쉽게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호재가 터졌는데 그 호재에 대한 소식은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겠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차트가 나왔고요. 계속 기다리던 그런 흐름이 드디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을 넘지 못하고 계속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요. 이제는 이제 2만 원을 깨고 19,400원까지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잡고 한번 상승이 나왔고 이제 저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진행이 되는 그런 수렴 패턴이 완성이 좀 되었었고요. 그래서 쌍바닥을 다지더라도 오른쪽 이 부분이 좀 더 높아지는,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패턴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전에는 이런 이제 바닥 라인 수렴 패턴이 또 나왔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유상증자를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바닥을 여러 번 터치하는 과정에서 고점이 이제 점점 낮아지는 그런 패턴이 나왔었고, 이제 점점 밑으로 눌러지는 그런 패턴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렇게 음봉이 크게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이제 저점을 점점 높여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거기서 이제 이 상단을 계속 똑같은 자리를 터치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21선 가뿐하게 오늘 넘어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신기하죠. 네. 뭔가 이런 수렴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그 다음에 수렴 패턴이 완성이 되는 그 구간에서 뭔가 짜임새 있게 이렇게 호재 기사가 터지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는 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는 이미 어떤 그런 소식들을 접하고 뭔가 이런 모양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소식이 그렇게 빠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건너 진짜 뭐 직접적인 관계자에게 소식을 듣지 않는 한 이런 갑작스러운 뉴스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패턴을 읽고 투자자의 흐름에 맞게 진행을 좀 하고자 매일매일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선 넘어가면서 1600만 주, 2000만 주 이상 터졌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최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터졌고요. 최근에 좀 높이 터졌던 그 거래량 대비 2배 이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21선에 눌림목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더 상승을 해서 바로 위로 올릴 것인지 뭐 그게 좀 두 갈래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추세 자체는 오늘 이 양봉으로 인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1선이 이제 서서히 위로 들면서 이 주가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죠. 21선을 돌파한 뒤에 이제 21선을 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 패턴까지 나와준다면 거의 이제 상승 전환이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도 이제 꽤나 저는 하락을 끝내고 이제 반등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1선이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평선들 간에 이런 또 61선과 21선 수렴 패턴을 뭐 만들면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조금 더 이제 두산중공업이 시간을 가지면서 진행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요 61선과 21선 사이를 조금 이제 횡보를 좀 하면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전에도 이제 좀 그런 패턴이 주로 나왔었고요. 반등을 하더라도 급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자리를 만들면서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9월이죠. 10월, 11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달 동안 또 이제 이런 구간 한 칸씩 한 칸씩 이제 올리면서 잘 이제
만들다가 뭐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쯤에 확실한 이제 소식과 함께 두산중공업이 또 급등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주시를 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이 그림상으로는 사실은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있었지만 다행히 반등을 해줬고요. 원자력에 관한 좋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봉도 이상적으로 5월 봉선 받치면서 반등을 해줬고요. 이제는 뭐 재무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 두산인프라코와 완전히 떼어내면서 DICC 소송 채무도 좀 이제 해결이 좀 되었고요. 뭐 추가적으로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우발적인 채무도 별로 이제 많이 상환이 되어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이제 앞으로 신성장 그런 사업에만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원자력 발전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그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그런 SMR 관련 기업들에게 투자를 많이 하면서 미래 산업에 확실히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미래 비전을 보고 투자를 한 거고요.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게 이제 재무가 이제 개선이 되어서 플러스 흑자 전환이 완벽하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걸림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월봉이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면서 진행이 될지 아니면 혹시라도 뭔가 좋지 않은 그런 글로벌 증시 흐름이 나온다면 좀 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을 좀 하다가 한번 크게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확실히 3만 원대를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두산중공업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오랫동안 분석을 해온 종목이다 보니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자, 차트는 이 정도로 보고요. 투자자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매수했고 외국인이 좀 팔았습니다. 88만 주 정도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좀 팔았지만 두산중공업이 좀 많이 올라간 모습이었고 오늘 사실은 외국인이 좀 올렸다가 오후에 좀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을 내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금융투자, 보험, 뭐 이렇게 투신, 연기금 다 매수를 했었고요. 기간은 뭐 크게 한 세력이 많이 매수한 세력은 없지만 그래도 골고루 이렇게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특히 이제 투신과 연기금은 두산중공업을 확실히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두산중공업은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 이때까지도 두산중공업의 그런 주포 세력은 두산중공업이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매도가 좀 나오더라도 매수량의 뭐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양을 매도를 하고 있고요. 8월 20일부터 해서는 계속 이제 기관 투자자의 그런 매수량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연기금이 매수를 하면서 기간 이수급도 좀 플러스로 잡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쉽게 외국인이 매도했지만 뭐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의 그 두산중공업 흐름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매도 잔고는 자, 오늘도 조금 늘었네요. 377만 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주가가 저점을 딛고 반등을 좀 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공매도 잔고의 상환이 멈추고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매도 상환이 좀 많이 진행이 되면서 쇼커버링에 의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잔고는 계속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락세는 이제 끝나고 잔고도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 주가가 상승하면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 뭐 아주 정상적인, 극히 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매도 공격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지금 주가 상승에 의한 그냥 어느 정도 이제 공매도가 들어왔다, 뭐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공매도에 이어서 신용잔고, 대차잔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차장고도 이제 체결이 좀 많이 되고 있죠. 오늘도 210만 주가 되면서 어제 대비해서 거의 200만 주 가까이 늘었고요. 사실 이제 신규 공매도 잔고가 대차장고인데요. 대차장고가 이렇게 같이 좀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은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8월 23일, 24일 정도에 대비해서 지금 400만 주 가량이 또 대차장고가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대차장고가 다시 한번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공매도 잔고가 대차장고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 없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외국인 추정이 이제 90만 주였는데요. 외국인 당일 물량이 187만 주로 이제 2배 가까이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줄곧 이제 매수를 이어오던 외국인이 오늘 이제 차익 실현 물량 정도로 187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9.9% 네, 외국인 보유율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의 주 세력은 기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되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뭐 180만 주 팔았어도 이때까지 계속 그런 패턴을 이어왔던 외국인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공매도 대차장고 이 정도로 보고요. 아까 그 호재 소식 하나 보고 가야죠. 그래서 오늘 두산중공업이 여기죠. SMR 소식이 나왔습니다. 두산중공업이 고온가스로 SMR 설계에 참여를 한다. 그래서 SMR 사업의 다각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미국의 그 엑스에너지와 네, 그런 기업과 고온가스로 SMR 설계 제작 용역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SMR 시장에서도 이제 다각화의 그런 입장을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계약으로 두산중공업은 엑스에너지의 SMR 주기기의 제작 방안 연구, 그 다음에 시제품 제작, 설계 최적화 방안을 연구 등을 이제 통해서 SMR 설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온가스로는 이제 물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기존 경소화로와는 달리 헬륨가스를 냉각제로 활용하는 원자로를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설계 참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그 뉴스케일 파워죠. 그쪽에 이제 지분 투자를 하면서 두산중공업이 이제 그쪽에 기자재 납품을 하는 그런 이제 대규모 계약을 또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SMR이 하나씩 제작이 진행되면 두산중공업이 거기에 하나씩 기자재 납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제 올해 말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이제 엑스에너지와도 이렇게 협력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엑스에너지가 개발하는 고온가스로 SMR은 총 발전 용량이 이제 320메가와트 규모고요. 80메가와트 원자로 모듈 4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테니스 공 모양의 핵연료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셉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이제 운전 중에 생산되는 600도의 높은 열원을 이제 다양한 산업의 열원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온을 활용해서 더 경제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또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네, 또 좋은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입지를 계속 넓혀가고 있고요. 어제는 이제 사우디 소식이 있으면서 중동 쪽에서도 이제 추가적인 원자로라든지 아니면 해수 담수화 플랜트라든지 여러 플랜트 수주를 위해서 사우디의 그 기업들과 이제 합작사를 설립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또 이제 SMR 소식이 오늘 들려오면서 또 원자력에 대해서 힘을 더 실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소스가 하도 많아가지고 하나씩 오픈이 되어도 두산중공업의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년쯤에는 이런 좀 뜬구름 잡기식의 소스들이 하나씩 가시화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해가지고 서서히 두산중공업을 매집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주가도 반등을 할 때가 된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제 더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 가져가시라,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두산중공업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2배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또 이렇게 리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